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 10시 또 기관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해외 쪽 따라오신 분들은 재미 괜찮죠? 제가 지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죠? 옥수수가 땡긴다. 500불 라인 해서 전략 이야기 드렸었고, 그 다음에 금리 ETF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찍어냈다라기보다는 많은 이제 미국을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하신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운 좋게 때가 맞아 가지고 그 라인들 이야기 드렸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지금 기술주들을 어떤 자리에서 기다려야 될 것인가, 최근에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나 뭐 이런 흐름들 때문에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 과연 원하는 자리에 올지 지켜보면 된다. 결코 이 시장을 억지로 추격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다가 미국 AI ETF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이미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 천상계에 가 있잖아요. 우리가 웬만큼 눌려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장주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은 이야기 드리기 어렵지만 그 아래에 있는 서브 종목들 좀 위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주 전에 이야기 드렸던 옥수수, 천연가스 다 나오면서 옥수수 500불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라인과 함께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공지를 드렸었는데 이 저희 그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이 기관차 대신에 저희 실전 매매 그 기법 그 교육 방송으로 좀 대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오늘 가스만 들으러 오신 분들은 또 이전처럼 제목에다가 타임라인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그쪽 가셔서 보시면 되겠고, 끝쪽에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관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AI ETF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에 2차 전지 ETF랑 똑같아요. 지금은 뭐 쫓아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시장에서 신나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의 시세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는 거고, 또 그 흐름을 보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흐름에서 어떻게 힘의 균형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어떤 자리에서 눌림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과연 지금 자리가 끝자리인가?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AI주라고 불리우는 종목들하고는 좀 많은 차이들이 있죠. 냉정하게 보면 뭐 우리나라가 뭐 기술력이 좋다 뭐한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원조를 당장 따라잡거나 이기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들이 있고, 이쪽에 편입된 종목들의 어떤 규모만 봐도 예를 들어서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런 종목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겠지만, 제가 그 우리 병원들 가면 포스터에 다빈치 그 기기 있죠. 아, 이번에 신형 다빈치 기기를 들여왔다 뭐 했다도 막 포스터도 붙여 있고 막 뉴스에도 그게 뭐 몇 대가 들어왔느냐, 아니면 드라마 볼 때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150조입니다. 150조. 150조. 지금 에코프로 형제가 둘이 합쳐서 60조.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30조. 하이닉스가 80조.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한 400조 정도 되죠. 제가 150조입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지금 메인을 제끼고 나서 그 다음 종목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굉장히 큰 대형주인 거죠. 쟤네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이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나 이 AI를 제가 그 많은 ETF들 중에서 좀 선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기술의 피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피크 단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 물결치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악재도 있을 테고 어려움이 겪을 때도 있고 기술의 정체가 나타날 때도 있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시세는 빵빵 나고 있지만 그 이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올라오면서, 뭐 애플도 마찬가지인 거고 테슬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지금의 자리가 고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파동을 탄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어떤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가 아닐까. 일단은 가장 많이 편입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종목들 제껴 놓고서 최근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종목들, 특히나 여기 일본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그 종목들 같이 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BOTG입니다. 본 종목이 이 AI ETF 중에서는 가장 선구주자이고, 여기 정식적인 이름은 로보틱스 앤 AI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을 담고 있고, 지금 본 종목이 담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가장 많이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인투이티브 서지컬 담고 있고, 그 다음에 ABB가 있는데 얘는 그 스위스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좀 이렇게 국가 써있죠. 그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차트를 좀 이야기하기 어려워 가지고 얘는 일단은 좀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일본 종목들 여기 재팬이라고 써있죠. 그 키인스, 그 다음에 환학 해가지고 좀 편입을 하고 있고, 그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기술주들이 좋았던 것처럼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사실 ETF를 냉정하게 그 차트를 보고 매매한다라는 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힘의 균형을 끌고 가는 주체가 아니라 결과를 받아들이는 주체인 거잖아요. 그쵸? 무슨 결과? 보유 종목들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걸 반영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인 흐름이나 추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 최근 얘네가 쌍봉을 맞은 것은 우연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별거 없죠. 만약에 얘를 차트로만 접근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키게 되면 박스를 만들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이 폭을 누리면서 갖고 가기에는 좀 만만치 않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 구간 정도는 내려와야지, 즉 25불 라인 정도는 내려와야지 매수를 조금 더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요런 리바운드, 이런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제가 40불에서 17불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였거든요. 아, ETF가 이런 흐름 만들면 진짜 어질어질하죠. 이전에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한 번 정도 눌려 가지고 이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멀리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RBO입니다.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장에 비해서 좀 작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위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종목의 색깔들이 전혀 다릅니다. 그쵸? 아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그나마 알 수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본 ETF에 편입된 종목들 보게 되면 그렇지 않고, 특히나 비중들 보게 되면 비중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처음에 봤었던 BOT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시가총액 위주로 해가지고 비중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신생 쪽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재밌는 거는 이게 이렇게 평균으로 수렴하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쫓아가는 것보다는 32불, 1불 이 라인 정도를 좀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한번 다시 받아봐도 괜찮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투자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ROBO거든요. ROBO입니다. 제가 앞에 장표에는 안 써드렸어요. 그 본 종목은 이제 좀 자동화 기술 뭐 이쪽으로 좀 투자하는 ETF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종목 구성을 보이고 있죠. 방금 전에 봤었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고 얘도 그렇게 집중된 편은 아닙니다. 요 맨 위에 있는 오카도 이 그룹 얘네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롯데쇼핑에서 그 1조 원 정도 투자했었던 그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 물류 뭐 포장해 주고 뭐 이런 시스템. 어찌 됐거나 미국 쪽 ETF를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됐거나 대표적으로 이 로보틱스 혹은 AI 쪽에 이 ETF들은 이 정도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가장 대표적인 BOTG의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보게 되면 딱 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뭡니까? 이때 발생한 갭이죠. 최근에 이 갭이 발생하는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덕분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이 흐름이 나올 때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얘 갭이 뜨자마자 어떻게 된다? 이 갭만 지켜주면 무조건 매수도 된다. 대부분 이 갭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눌리는 경향이 커요. 이렇게 올라가다 갭이 만들어지면 한 번 정도는 눌렀다 갑니다. 찐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팡팡팡 올라가는 애는 금세 떨어져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은 대부분 세력들이 이미 매집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빨리 올려가지고 주목을 이끈 다음에 대량 거래 터뜨려가지고 물량 떠넘기고서 빠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런 대형주들은 점프 뛰어가지고 어떻게 손바뀜이 일어난 다음에 모두의 합의하에 올라가는 겁니다. 모두의 합의하에. 어떻게? 말 그대로 150조를 뭐 일부의 사람들이 들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다? 갭이 올라가면 그만큼 힘의 균형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상승으로 합의본 쪽에서 물량을 더 이상 내지 않기 때문에 이 눌리는 과정이 뭐냐면 마지막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한 번 또 나와요. 여기서. 물론 이거는 매워야 될 값은 아닙니다. 한 번 또 나와요. 얘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요즘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 드리죠? 어디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어디 기다리라고. 이 갭 만든 자리를 기다리시라. 만약에 내가 진짜 보수적이고 정말 미주알 고절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원래 이 아랫자리거든요. 근데 진짜 센 놈들은 이 아랫자리 안 내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얘가 진짜 힘의 균형으로 올라가서 가치평가에 대한 것이 한 단계 레벨업 했다 그러면 이 내려와도 이 라인 깨지지 않고 다시 올라갑니다. 사실 이런 자리들이 이 120평 이렇게 올라올 때 빨리 내려와서 이렇게 디뎌주면 이런 자리들은 완전 빅 찬스가 되는 겁니다. 왜? 수급을 받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외부의 요인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해 가시나요? 즉 뭐냐면 본 종목이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시세에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치고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뒤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런 것들을 밟는다라는 거는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이럴 때 내려오는 경향들이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본 종목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는데 외부 변수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빅 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 본 종목은 어떻게? 저 갭자리만 기다리는 것이 맞다. 저 갭자리를 간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이때도 이 고점에서 이런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이 박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그쵸? 그러면 사실 근데 그런 자리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효율이 나오진 않거든요. 이 구간이 20% 돼요.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시가총액 150조짜리가 막 날아다니진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지 않겠는가. 저는 이때 이 만들었던 요 자리보다 지금 이 만든 갭 자리를 치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재밌는 거 많이 만들었어요. 이것도 뭡니까 원래 사실상 아일랜드계 붕 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최근에 그 우리장에 이거 만들었습니까? SM이 만든 거잖아요. SM. 잠깐 볼까요?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만들고 이거 저기 하면 얘 못 넣으면 무조건 매도해.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잖아요. 제가 늘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렇게 만들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반대로 아래에서 아일랜드 game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무너지기 전까지 얘도 무조건 매수입니다. 얘는 무조건 매도인 것처럼. 뭐 뒤에 올라오고 말고 이거는 뭐 뒷시세인 거고 이 당시에는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매도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얘도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 놓고서 다시 뭐 120병을 기다린다라든지 재밌는 거 여기서도 이것도 뭐 메워야 될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갭자리 이거 못 메웠어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키니까 이렇게 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패턴을 기다려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갭만 잘 활용해도 예,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드려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못 믿을까요? 왜? 왜 못 믿을까요? 내가 통계낸 게 아니다 보니까 즉 스스로 믿을 만한 것들을 내가 갖고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이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안 하고 이러다 보니 평균이 수렴이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이런 자리들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 종목은 정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 내려오면 한번 해보자. 참고적으로 나스닥 지수 자체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 대형 기술주들도 그렇고 이런 스타일의 갭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보다 밀렸을 때 우리가 기준을 가질 만한 흐름들과 구간들이 꽤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보게 되면 AMD입니다. 엔비디아나 이런 쪽을 안 했기 때문에 서브로서 제가 좀 끼워 넣은 종목이고 본 종목은 가장 좋은 자리는 이 84불 라인입니다. 요 라인. 이 라인이 가장 좋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 보세요. 얘도 어떻게 합니까? 얘 갭 만들어진 이후에 지키니까 올라가는데 얘 깨져서 내려가서 이것까지 깨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라와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쵸? 뭐다? 저런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합의가 이제 안 된 겁니다. 깨진 거예요. 즉 매수자와 매도자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메워진 이상은 무조건 매수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겠죠?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린 거 아닙니다. 이걸 룰처럼 받아들이시면 매매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어찌되었거나 얘는 가장 좋은 자리는 이 자리고 이 자리부터 100불 라인까지의 리바운드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다. 좀 속도감 있게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V자 라인을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키엔스입니다. 일본 종목이고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강소기업입니다. 근데 강소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한 게 시가총액이 150조인데 130조? 140조? 뭐 이런데 우리가 감히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막 스마트 센서나 레이저 같은 산업장비 좀 만드는 회사이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일본은 일본이다라고 저는 느끼는 게 이 회사 제품의 한 60, 70%가 세계 최초나 업계 최초의 제품들이래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어마무시한 거죠. 더군다나 가장 어마무시한 거는 이 영업이익률 같습니다. 제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이건 영업이익률 50%라는 거는 사실 뭐 좀 비교가 그렇지만 막 게임이나 인터넷 이런 쪽에나 가야지 그쵸?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정말 저는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이거 다음에 이야기 드릴 환학이 25%입니다. 삼성전자가 몇 프로게요? 5%에서 10%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그나마 반도체 덕분에 그 흐름을 유지하는 거지 그런 거 생각해보면 어마무시한 회사인 거죠. 자, 다만 최근에 본 회사가 본 기업이 차트를 만들어낸 흐름 보게 되면 일단 뭘 만들고 있냐면 상승세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도 딛고 가도 깨지면 다시 밀리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고 120병에서 그래서 잡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격적이면 120병짜리 그래 놓고서 어떤 리바운드를 노리는 거죠. 딱 이렇게 노리면 되는 건데
이 구간이 10% 남짓입니다. 10% 조금 넘는 구간이다. 너무 짧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차라리 여기도 지금 여기는 이제 62,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요 자리보다 조금 더 아래 이 56,000 뭐 이런 라인들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런 리바운드를 노리는 거죠. 혹은 120평을 깨고 나서 이런 리바운드. 근데 냉정하게는 만약에 시장의 지수의 추세가 계속 간다라고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기 좀 만만치 않겠죠. 그러면 62,000에서 잡아 가지고 다시 7만 자리를 노리는 뭐 그런 리바운드.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효율, 리바운드의 효율, 수익의 효율은 좀 나오진 않는다. 자, 그다음에 환학 같은 경우에는 예,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죠. 얘네는 이쪽으로 정말 특화된 종목들이 아니 기업들이 강소기업들이 많은데, 자 어찌 됐거나 얘네도 이런 딱 추세 라인이 만들어지죠. 살짝 수렴을 하다가 이 자리에서 꺾이지 않고 돌파해 버렸습니다. 돌파해서 지지를 받았지만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꺾이면 어떻게? 이제는 그냥 아래자리 기다리는 겁니다. 얘가 여기서 중간에서 요런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는 있거든요. 4,400 이런 라인, 왜 이런 리바운드. 다만 이제 지금 얘는 패턴을 만들고서 깨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아래자리를 기다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 올라가도 얘를 또 10% 남짓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리바운드도 보통 20% 정도, 18% 20% 최소한 15에서 20% 정도는 나와야 효율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리바운드로는 좀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이쪽하고 좀 관련돼 가지고 이 종목들을 좀 찾아보다가 조금 더 이제 액티브한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게 UiPath, 이 종목인데 얘는 글쎄요 120평을 잡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일단 추세라인 돌렸잖아요. 그러면 뻔하죠. 여기 깨지지 않으면 무조건 상승, 여기 깨지지 않으면 무조건 상승.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6불만 깨지지 않으면 무조건 상승. 여기에서 20불만 가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한 20 몇 프로 수익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충분히 이 자리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본 종목을 접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얘가 깨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시 이 구간에서 13불 전후 구간에서 추세 라인이 전환되면 그 라인에서 또 16불까지의 어떤 리바운드를 노려도 어떻게 효율이 나온다. 그러니 이 구간마다의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 딱 찍어 놨다 그러면 들어가도 괜찮다, 컷당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이 굉장히 심플해지죠. 자, 그 다음에 C3AI입니다. 본 종목은 정말 멋있게도 코드 자체도 AI입니다. 이런 종목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신감이죠. 자, 그 어찌됐거나 본 종목은 별거 없죠. 120평 기다리면 돼요. 얘는 이 30불 라인에서 변곡이 딱 이렇게 120평을 맞는 순간 딛느냐 죽느냐의 관건이고, 이 자리에서 뒤져서 이 자리까지만 와도 33% 흐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흐름들 괜찮다.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다시 20불 라인 기다리면 된다. 이 관점이 똑같은 게 이겁니다. 올라와서 포기하지 않고서 20불 라인 딛는 거 봤기 때문에 들어가고, 올라갔는데 더 돌파하라고 봤는데 깨지니까 쌍봉 쓰리봉 나오고, 다시 이 자리에서 노리려고 했는데 갭으로 빠져가지고, 아니 노려도 됩니다. 잘렸어. 근데 다시 올랐다. 매수. 여기에서 내주고 나머지 거 가네 땡큐. 그쵸? 다시 쌍봉 만드네 나와서 지금 자리 기다렸다가 어떻게 다시 30불 라인 뒤지면 들어가서 또다시 리바운드. 이렇게 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돌아보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저 30불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100명이라 그러면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관심을 가지려나? 그 관심 가진 10명 중에 한두 분 할까 말까 합니다. 안 그러면 박스권 매매가 왜 생기겠습니까? 그거 누구든지 하고 있으면 그 박스권은 절대 생길 수가 없거든요.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누군가는 박스권 하단에서 매도를 하니까 누군가는 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박스권 하단에 내려오면 무서워요. 더 빠질까봐.
대부분의 개인들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쉬워 보이지만 저런 구간들 저렇게 기계적으로 노리는 거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렸다라 그러면 반드시 끝까지 시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본 종목은 30분 라인을 기다려본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이야기 드렸고, 글쎄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이 딱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종목 저 종목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어찌되었거나 좀 기다려야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따라잡을 수 없다. 다만 지수적으로 봤을 때 한 3%에서 7%, 5%에서 7%이 정도만 빠져도 좋은 자리들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종목들 꽤 있기 때문에 저는 노리시는 종목들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가 너무 이 빅6 대형주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요. 말 그대로 미국의 시가총액 100조 이상 회사만 쭉 나열해봐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거기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으로 와서 옥수수 이야기 드리면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죠. 가스 나오면서 다음에는 옥수수가 땡긴다. 이 흐름이었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저점이 나왔다는 판단하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봉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 가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완벽하게 원하는 자리가 아니면 그냥 패스합니다. 안 한다와 못 한다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안 하는 거는 내 의지대로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거는 내 의지의 반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매수를 매집해주는 세력을 제대로 찾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이 저점을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깼잖아요. 이 다음날 양봉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얘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컷이 어떻게 잡힙니까? 이 구간이 이렇게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버틸 수 없는 그런 구간들이 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본 종목이 지금 갖고 있는 목표치가 570불 라인 돌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종목은 매매를 포기했다. 더군다나 올라가면서 이런 과정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것은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매수로 매집한 세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계속 흔들리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제대로 매집됐다라 그러면 저런 봉 잘 안 생기거든요. 흔들 거면 여기서 끝났어요, 이미. 이거는 흔들린 게 아니라 외부 변수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글쎄요, 다시 내려오면 뭐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얘는 다시 내려오게 되면 좀 고민은 많아지는 구간이다. 혹여나 한다 하더라도 반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를 보게 되면 30분 먼저 전에 일봉을 먼저 좀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일목 하단을 지키고 올라갔죠. 정확하게 찍었거든요. 이때 그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2.484 저가가 2.484고 그 다음에 저 일목 선행 패스의 하단이 2.484였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의미 있는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2.386, 318, 316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오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이 상품을 매매할 때 끝단에 오기 전에 먼저 선행 매매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꼬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아직도 가스 물려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다만 어찌됐거나 얘네도 2.876을 갈 수 있을까 싶은데 지금 120병이 걸려 있잖아요. 일단 어찌됐거나 또 저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반 이상 3분의 2 이상 내주고 나서 다시 아래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리는 역시나 저는 2.318, 2.316 이 자리 부근 혹은 이 자리에서 아래에서 물리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글쎄요, 만약에 다시 2.876이 와서 이렇게 깨지면 그때는 한번 매도를 시도해 봐도 되지 않을까. 가장 기다리는 자리는 뭐라고 했죠? 3.091 자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 자리를 안 오고 꺾인 다음에 다시 이 구간에서 쌍봉을 만들어내는 패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자리 쌍봉 만들어내면 저는 인버스도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혹여나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이 유튜브에 이 뭐 천연가스나 뭐 옥수수든 뭐든 이야기를 못 들을 테니까 혹여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어떤 변곡이나 흐름 또 발생할 시에는 저희 차기사 카페 지난번에 우리 그 가스 7월물 시작될 때도 그렇고 이야기를 그 글로 올려드렸었죠. 제가 그 글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 게시판에 구독 신청을 해 두시면 아마 올라갈 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 2주 정도 제가 패스한다고 해서 크게 뭐 잘못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이제 참으시면 됩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남았는데 정식 오픈하게 되면 그동안 기다렸던 분들과 또 재미있게 매매하면서 수익 잘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마무리하시면서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